안녕. 자, 시작할게, 오늘도. 2018학년도 수원대 적성고사, 모의적성고사 문제풀이 시작할 거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수원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2018학년도야. 즉, 올해 이제 대학 가야 되는 게, 올해 수능 보고 가야 되는 게 2021학년도잖아. 내년에 대학 가니까. 그래서 2018학년도인데, 이 수원대에서 이 2018학년도 모의적성고사 이름을 2017년 모의 적성고사로 올렸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문제를 다운받을 때 참고해서 조심하도록 하고, 지금 수원대 같은 경우는 60문제 중에 국어가 30문제 구성되어 있고 수학이 30문제가 되어 있지. 그래서 이 60문제 중에서 한 43개 정도, 요게 이제 합격자 평균 컷으로 나오니까 40개 정도 언저리에서 평균 컷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 한번 보면 알겠지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살짝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과연 이 문제들을 1분 안에 한 문제씩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60문제 중에 커트라인을 생각해 가면서 각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NA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지. NA가 0이면 즉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다. 그런데 A는 공집합 기호에다가 얘들아, 이러한 공집합 기호에다가 집합 기호를 취했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러한 그림이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가 하나가 있는 집합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집합은 요건 공집합, 집합 기호 취해주면 안 됩니다. 이 공집합 기호를 쓰면은 집합 기호를 취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집합 기호 안에 뭐 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숫자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러한 모양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즉,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은 이 공집합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원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1번은 틀린 말이고, 2번 같은 경우가 앞에 n하고 공집합의 집합 기호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집합이란 얘기야. 즉, 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네. 그리고 뒤에 다시 보면은 공집합에다가 원소의 기호가 또 집합 기호가 또 취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뒤에 거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뒤에는 1이지. 따라서 2번은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2번이 맞는 말이지. 3번 같은 경우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해서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A는 1, 2, 3이야. 그리고 B는 3, 4, 5야. 그러면은 NA는 원소의 개수 3개, 그리고 NB는 원소의 개수 3개지. 즉, 원소의 개수는 같지만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4번은 A차 B의 원소의 개수가 A 전체에서 B 전체의 개수를 뺀 거다. 이것도 역시 틀린 말이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예시를 든 것도 A차 B를 해주면 1, 2만 남겠지. 1, 2, 3이 빼지고 따라서 두 개가 되겠지. 그런데 NA는 3이고 NB도 3이기 때문에 우변은 0이야. 따라서 좌변은 2, 우변은 0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명제 문제인데, 이 명제 문제에서는,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이 포함관계, 집합 포함관계랑 부분집합 포함관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벌어지시면 됩니다. 즉, Q가 P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P가 충분 조건이고, 그리고 Q가 필요 조건이야. 되게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좀 좋을 것 같아. 어, P가 Q한테 화살표 총을 쏘잖아. 총을 쏘는데 P가 P에서 출발하니까 치읓. 그래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총을 맞으면 어때? P가 나지. P가 나니까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유치하게. 지금 당장은 뭐 유치할 수 있지만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안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출발한다. 충분 조건.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으니까 피가 나. 총을 맞아서 피가 나.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 보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P가 필요 조건, 그러니까 피가 나야 돼. 그럼 화살표를 받아야 되잖아.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P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총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Q이면 P이다 라는 얘기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Q
이쪽으로 벌어져서 P 이렇게 즉 P가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먼저 P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P부터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 P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 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Q는 이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맞지? 자, 그랬을 때 Q는 절대값 여기다 쓸게요. X-A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는 뭐냐면 안에 있는 X-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라고 할 수 있고 모든 항에다 A 더해주면 A-1 x,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 a-1이랑 a 플러스 1이 얼마 차이가 나? 2 차이가 나겠네. 2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q를 지금부터 이 안에다 집어넣을 거야. 아까 표현했던 식에다가. 그랬을 때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면 좋겠지. 따라서 여기에 있으면 좋겠네.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즉 요 값이 a-1이고 요 값이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가장 오른쪽으로 가서 이 P 안에 쏙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a 플러스 1이 3일 때니까 결국에는 a는 2가 되는 거겠지.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33번 수열 문제가 나왔어. 자, 수열 문제인데 A에는 2의 n-1승 플러스 K다 라고 주어졌지. 그랬을 때 6부터 15까지 대입을 해봐라 라는 문제다. 먼저 6 대입해봐. 뭐 대입하라는 대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6 대입하면 2의 n에다가 6 대입하면 5승이니까 2의 5승 플러스 K가 될 거야. 그지? 자, 그리고 또 7 대입해봐. 그럼 2의 6승 플러스 K 어느 정도 규칙 나왔지? K는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8 대입하면 2의 7승 플러스 K. 자,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 항인 15를 대입을 해보자. 15를 대입하면 2의 14승 플러스 K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더하기를 조금 해서 변형을 시켜서 순서를 바꿔서 2의 거듭 제곱부터 먼저 더해주는 거야. 2의 7승 땡땡땡 2의 14승까지 그 다음에 K가 몇 개일까 생각해 볼게. 자, 지금 A6부터 A15까지잖아. 되게 간단한 건데 원장님은 물결 공식이라고 표현을 해. 물결 공식 되게 유용하게 쓰일 건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 A부터 자연수 B까지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B-A가 아닙니다. 뭐야? 큰 거에다 작은 거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줘야지 총 개수가 나옵니다. 에이, 생각해봐. 1부터 10까지 자연수 몇 개야? 10개잖아, 10개. 10개니까 10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준 게 바로 물결 공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장님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6에서 A15까지 항이잖아. 따라서 6에서 15까지 자연수의 개수 몇 개인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15에서 6을 빼주고 더하기 1을 해준다. 정말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지. 그래서 4에다가 얼마야? 4, 9에다가 10, 10개가 되는 거겠지, 10개. 자, 항은 10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항이 10개. 요게 지금 그러니까 항이 10개가 되는 거야. 자, 항의 수는 10개다. 자, 그리고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초항이 얼마냐면 초항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역시 2가 되는 거겠지. 자, 여기서 또 하나 꽃표시. 등비수열 합공식. 초반 보니까 공식들 좀 써주겠습니다. 등비수열 합공식. 이 꽃표시는 당장 바로바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을 주로 쓰는 그러한 기호입니다. 자, 등비수열 합공식은 뭐냐면 등비수열에서는 S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수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건 뭐 적성고사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수능에서도 무조건 활용되는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외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뭐 수학을 아직까지 공부 안 했던 사람들도 이 공식 일단 외워주고 시작하십시오.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2가 아니라 32지. 2의 5승 32. 죄송합니다. 자, 이거 2의 5승입니다. 2의 5승. 자, 따라서 다시 한번. 2의 5승 전개하면은 2의 15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5승 32라고 쓸게. 그리고 플러스 10K를 했더니 얘가 2의 15승 마이너스 102다 라고 할 수 있겠지. 2의 15승은 둘 다 지워지네. 자, 지워지고 그럼 10K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32를 계산을 해줘야 돼. 자, 플러스 32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겠다. 그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초반부라서 초항, 뭐 여기 동그라미 친거 요거 얘를 잘못 봐서 2라고 썼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딱 보자마자 많이 당황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시그마 기호 있잖아. 시그마 기호는 절대로 곱은 합쳐줄 수가 없습니다. 나누기나 곱은. 어제도 얘기를 했었지. 자, 그 점을 착안을 하고,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 아주 유명한 공식이지. 어떠한 수열이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상관없이 아무 수열이든 우리 S에는 Sn-Sn-1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마지막 항인 n번째 항이다 라는 거야. 그지?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근데 단 n은 두 번째 항보다 성립한다. 요거까지 좀 써주면 좋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자, Sn의 의미는 뭐야? A1, A2, A3, 땡땡땡, 뭐 an-1번째 항, 그리고 마지막 항 an번째 항까지 더한 거의 의미지. 그런데 Sn-1의 의미는 뭐야? A1, A2, A3, 땡땡땡 마지막 항이 an-1이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좌변은 Sn-Sn-1이 나오는 거고, 우변은 다 날아가네. 다 쭉쭉 날아가서 an만 남는다. 자, 이렇게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Sn-Sn-1은 an이다.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an이 뭐냐면 n번째 항, 즉 일반항 말하는 거야. n번째 항을 말하는 거다. 즉 Sn-Sn-1은 일반항 n번째 항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볼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떠한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AK 플러스 BK래. 즉, 이 수열의 n번째 항 표현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대입한 다음에 다 더할 거잖아. 그럼 이 수열의 SN이 지금 주어진 거야. 그지? 좌변은 SN, 우변은 N제곱 플러스 2N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 Sn-1을 구하셔야 됩니다. Sn-1을 구할 거야. 뭐 전개 굳이 안 해도 됐었지만, 다시 전개하지 말자, 그냥. n 플러스 2. 자, 그러면은 이 n 자리에다가 n-1 대입하자. 그럼 n-1, 그 다음에 n-1 대입하면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전개할게.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마지막 항인 n번째 항이 나온다고. 여기다 an 쓰면 안 된다고. 즉, 이 동그라미 쳤던 게 일반 항이었으니까 이놈의 n번째 항인 an 플러스 bn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식 우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를 빼줍시다. 그럼 빼주면 n제곱 n제곱 날라가지. 날라가서 2n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물론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한 an, 즉 Sn-Sn-1을 이용해서 구한 an, 즉 일반항은 항상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이 돼. 근데 이 적성고사 시험에서 요거까지 고려하는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야. 확인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항은 뭐냐면 우리 간접적으로 구한 요 식에다 1 대입하면은 a1 플러스 b1은 3이 나와. 그런데 원래 주어졌던 식에다가 1 대입해볼까? 원래 주어졌던 요식 n에다가 1 대입해봐. 좌변 우변에다가 1 대입하면 1 곱하기 3, 그래서 3 나오지. 따라서 요거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항부터 성립된다. 적성고사에서 이것까지 내면은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적성고사에서 Sn-Sn-1을 빼서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요 내용을 알 수 있었어. 지금 박스 친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요 뒤에 부분도 이 AK, BK, 곱이지. 이 수열에 대한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수열에 대한 SN이 또 주어진 거야. 좌변은 그게 n 곱하기 n-1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Sn-1을 대입해. 그럼 n-1 곱하기 n-1 대입하면 n-2가 되겠지. 자, 얘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n이고 얘 전개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되겠지. 따라서 좌변에서 우변을 빼주면 an 나오는 거 아니라고. an이 아니라 이 동그라미 친 요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 나오는 거니까
an 곱하기 bn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an 곱하기 bn은 위에서 아래를 빼줄 거니까 n제곱 날아가고 위에서 빼주면 2n이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 물론 이것도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데 말했지만 좀 전에 말했지만 적성고사에서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an 곱하기 bn은 얘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또 주어진 게 이렇게 돼 있어. 자, 얘 좀 변형하면 AK 플러스 BK에 우리 BK 알고 있으니까 AK 플러스 BK를 알고 있으니까 얘 써먹을 거야.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3AK 곱하기 BK를 해줘야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요거고 여기를 구해보자 일단. 그럼 AK 플러스 BK는 아까 여기 있으니까 2n 플러스 1이지? 2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또 AK, BK는 요거네 2n 마이너스 2였지. 따라서 얘가 되는 거겠다. 구하라는 것.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마이너스 6n 플러스 6 이렇게 성립이 되겠지. 자, 따라서 4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7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지. 물론 n이 아니라 k였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k로 쓸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7. 자, 여기에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대입을 하래. 자, 이 문제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사실은 넘어갔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문제였어. 왜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 6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는 1분 한 문제 풀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넘어갔어야지 더 찝고 넘어갔어야지 더 이게 큰 문제긴 했습니다. 자, 끝까지 우린 가볼게. K제곱 공식 또 써줘야 되잖아. K제곱 공식도. 자, 꽃표시 또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 얘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k제곱 공식이 되겠죠. 자, 이대로 가서 4 빠져나가고 k제곱 공식 그러면은 6분의 n은 5지 지금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 되고 예.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빠져나가고 k 공식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k 공식도 또 써줘야 되잖아.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자연수의 합이죠. 얘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일 때는 57에 3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3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 6 지워져서 4, 5, 20에다가 220 그리고 얘는 30에다가 플러스 35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5번 문제. 무한 수열이야. 요새는 무한이란 말을 안 쓰는데 원장님은 그냥 쓰도록 할게요. 자, 이 무한 수열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무한 수열에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 무한 수열. 무한 수열은 일단 뭐냐면 일반항에다가 직접 리미트를 취한 걸 무한 수열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무한 급수랑은 또 달라. 자, 이 무한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한 수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기본적인 무한급수. 자, 어떤 꼴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야. 예를 들어서 3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분의 6n제곱 플러스 4다. 뭐 이렇게 주어진 기본 수열꼴이 있고 아니면 무한 등비수열꼴이 있지. 자, 무한 등비수열꼴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어떠한 거에 n승 이런 식으로 나와.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뭐 2의 n승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무한 등비수열이지. 자, 이 파트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자면 이 위에 있는 기본 수열 꼴에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만약에 같아 그러면 답은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답이지. 이 문제에서는 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적어 그럼 무조건 0. 그다음 분자의 차수가 더 커. 예를 들어서 분모는 2차인데 분자가 3차야. 그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무한수열의 기본 꼴이고 이거는 뭐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한 등비수열 두 번째 꼴에서는 마찬가지로 최고차로 나눠주는데 최고차는 3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야. 모든 항을. 자, 그래서 3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 3의 n승으로 나눠줬을 때 얘는 첫 번째 거 나눠주면 1 얘는 3의 n승분의 2n승이니까 3분의 2의 n승 그리고 또 3 곱하기 3의 n승을 3의 n승으로 나눠주니까 3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에다가 이렇게 n승을 해줬다. 리미트를 보내준다. 그럼 얘네들이 0이라는 거. 그런 정도는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이다. 이렇게 되는 게 무한 등비수열이야. 자, 그래서 이 35번 같은 경우는 무한 등비수열 꼴로 나왔잖아. 이거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지 말고 무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의 구간을 정해줘야 돼. A의 구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문제에서 양수라고 정해줬네. 따라서 이때는 첫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A가 1일 때, 그리고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준 다음에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케이스에 A가 아무거나 대입해. A에다 2분의 1 한번 대입해봐. A에다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보면 요식 이제 쓸 겁니다. 요식. 자, 리미트 좌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승 플러스 2분의, 또 분자 부분 2 곱하기 2분의 1에 n승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0이 된다라고 했지. 얘 0이야. 얘도 0이야. 얘도 0이야. 따라서 2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2분의 3이라며. 아, 이거는 좌변은 2분의 1, 우변은 2분의 3이니까 성립하지 않는구나. 답이 없다는 얘기지. 첫 번째 케이스는. 그지? 자, 두 번째, A가 1인 경우 살펴볼게. A가 1인 경우는 대입하는 거잖아. A에다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1이 답이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이 나오는 거겠지. 이 A가 1일 때를 많이들 놓쳤을 겁니다. 문제를 푸셨던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2분의 3은 A가 2분의 3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A가 1일 때 답이잖아. 따라서 A1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만약에 A가 1보다 커. A가 1보다 크다. 그럼 A의 n승으로 모든 항을 나눠줘야 되겠죠. A의 n승으로 나눠주면 분모의 첫 번째는 A만 남겠네. 그리고 1이 되고 또 A의 n승분의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는 2 플러스 A의 n승분의 1이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 0이 돼서 날아가겠지. 따라서 A-1분의 2가 좌변이 되는 거고, 우변은 2분의 3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4는 3A-3이니까 3A가 7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A가 3분의 7인 경우에도 성립이 된다. 따라서 A는 1도 되고 3분의 7도 된다. 두 개를 더해줘서 답이 3분의 10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제 했던 서경대와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죠. 이렇게 수원대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어서 연달아서 중요한 게 또 나왔어요. 이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60분 안에 풀으라고, 와, 엄청 빡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무한급수인데 이 말문장을 좀 외워줘.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보다 무한수열이 0이다.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죠. 수능 목적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문장입니다. 기호로 쓰자면 무한급수는 뭐야? 무한급수는 일반항을 구해. 그 다음에 시그마를 취해.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는 게 무한급수가 되겠지. 이 뒤에 있는 시그마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합쳐져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N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무한급수야. 또 앞에 있는 리미트하고 시그마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 an, 이렇게 가장 많이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만약에 수렴이다. 즉 무한급수가 수렴이다. 그러면 무한급수가 수렴이면 무한수열은 뭐였어? 아까 일반항에다 시그마 취하는 게 아니라 직접 리미트 취해주는 거지. 얘가 0이다 라는 거. 물론 대우도 성립하죠. 무한수열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이다. 이것도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고 적성에서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 말문장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자주 등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호를 보니까 앞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잖아. 무한급수야. 그래서 이 무한급수가 b라는 놈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케이스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면 무한수열이 0이잖아. 즉 여기에 있는 게 일반항이라고 쳤을 때 여기다 직접 리미트를 취한 무한수열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즉 여기다 쓰면 5n 제곱 플러스 10n이죠. 정리하지 말까? 정리하지 말자. 다 지울게요.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지금 리미트 하고 있죠.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는 5n
n 플러스 2분의 a-2 n제곱 플러스 10. 자,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며. 그럼 무한수열은 0이 돼야 된다. 왜 0이 돼야 돼? 그럼 좀 전에 전 문제에서 봤잖아요. 이거 뭐였어 이거? 무한 수열 중에서 일반적인 기본 수열이었지. 그때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꼴이 되는데 지금 0이 됐잖아. 0. 0이 아니라 0이죠. 0이 됐으니까 무조건 차수가 어때야 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잖아? 그러면은 0이 아닌 어떠한 값이 나와야 되고, 분자가 만약에 차수가 더 커. 그러면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야 되고, 분자가 차수가 더 작아. 그러면은 0이 나오는 거지. 즉 바꿔 말해서 무한 수열의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분자의 차수가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모는 차수가 지금 뭐야? 2차잖아. 그럼 당연히 분자는 2차보다 작은 차수가 나와야 돼. 따라서 2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A가 2라는 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지. 자, 그러면은 A에다 2를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식은 뭐냐면 A가 2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거 부분 분수지.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적성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른 공식 하지 말고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수능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분수 이 식까지 정리가 됐다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a에다 2 대입할 거야 이제. 그러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은 날아가고 5하고 10하고 약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을 b라고 했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이걸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 다음에 부분분수 취해줘봐. 그럼 b-a는 2가 되겠지. 그런데 2분의 2니까 얘 위에 있는 2랑 또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부분이 부분분수 아까 요 식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식에다가 1부터 n까지 쭉 대입한 다음에 리미트만 취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1 대입해보자. 2 대입해보자. 어떤 규칙인지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 두 개씩 건너뛰어서 지어지는 문제가 나올 거야. 처음이니까 이것도 쭉 써줘 볼게. 3 대입하면은 5분의 1, 4 대입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하나만 더 대입할게. 5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자, 이렇게 돼서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지어지는 거야. 따라서 이 식의 규칙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살아남고 마지막 항과 그다음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항이 살아남는 거겠지. 자, 그럼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n-1을 집어넣었을 때 두 번째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얘일 거고 그 다음에 또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까지가 지금 n까지 대입한 겁니다. 그럼 쭉 다 지워져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얘가 남게. 여기에다 이제 우리 리미트만 취해주면 되잖아. 리미트 취해주면 분모가 무한되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거야 어차피. 그지? 그래서 계산을 하면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 따라서 우리 그 값이 b라고 했으니까 b는 2분의 3이 되는 거다. a는 2, b는 2분의 3.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하면 이 b는 얼마야? 3이지?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는 거야. 자, 이 문제 수능으로 나와도 전혀 뭐 손색 없습니다. 수능 문제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철저하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묶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상의 싸움이 있는 이 적성고사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7번. 자, 적당한 상수 a에 대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5를 x-1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a일 때 qx를 x-1로 나눈 나머지. 자, 나머지 정리잖아. 나머지 정리는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식을 써주라고 했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5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a. 끝났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럼 뭐 대입하고 싶어? x에다 1 대입하고 싶지? 그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얘는 싹 날아가서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4. 따라서 우리 a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 있겠지. 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a 자리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그랬고 그때 마이너스 2가 나머지라고 한 거다. 그치? 자, 그랬을 때 qx를 x-2로 나눈 나머지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q2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식에다 2 대입하면 되지 뭘.
자, 2 대입해보자. 8 플러스 2, 4, 2, 8 마이너스 5는 2 대입하면은 n 1이 되고 q2가 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q2는 얼마입니까? 16에다가 11에다가 2가 넘어와서 13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38번 양의 실수 ABC. 자, 봐봐. 이 식 봐봐. 식.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거든. 항이 6개야. 그지? 이거 딱 보자마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기할까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좀 잘 보이는 게 있어. 뭐냐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즉, 두 개씩 세 세트를 만드는 게 좀 한눈에 좀 보일 거야.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자, 먼저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 보여. 요것도 제일 중요한 공식이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입니다. 요게. A 세제곱 플러스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자주, 무조건 제일 많이 나오는 공식이란 얘기야.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아직도 못 외운 사람들 부탁할게 이거. 제발 좀 외워줘야 돼. 자, 또는 얘는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물론 세트로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3AB 그리고 A 마이너스 B다. 자, 또는 얘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세제곱 항들의 인수분해 공식이죠. 자, 그랬을 때 이 V자친 A세제곱 B세제곱 계산할 건데 요거를 요 아래 거 두 번째 걸로 써볼게. 얘는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랑 또 뭐 할까? 두 번째 거랑 요거랑 할까? 그럼 AB라는 공통인수가 보이네. AB로 묶어주자. 묶어주면 앞에 남는 건 A, 뒤에 남는 건 플러스 B. 자, 그리고 요거랑 C제곱으로 묶어줄 거야.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주면 앞에 남는 건 역시 A가 되고 뒤에 남는 건 역시 B가 되는 거겠다. 자, 좌변을 인수분해하는 중입니다. 항이 3개로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지. 따라서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면 앞에 남는 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두 번째 항에서 남는 거 플러스 AB. 그 다음 세 번째 항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지. 이제 자, 그래서 한 번 더 쓸게. A 플러스 B에다가 얘는 얘가 지워지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좌변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우변이 14다라고 한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여기서 A 플러스 B는 7이고 AB는 11이라 그랬지. 자, 얘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귀찮게 얘도 구해줘야지. 귀찮지만 어렵진 않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중학교 공식이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왜 나왔는지는 한번 전개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알아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7이니까 7, 7에 49에다가 AB가 11이니까 22 계산하면은 27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27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따라서 이 부분이 2야, 2. 따라서 C제곱은 25가 되는 거니까 C는 풀마 5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C는 양의 실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39번 문제. 자, 39번 문제에서도 로그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로그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로그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로그 A, B는 C다. 이거 돌려주면은 A의 C승은 B다라는 거, 이 공식.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 A의 로그 B의 C가 있다. 그러면은 얘랑 자리 바꿔줄 수 있었잖아. 되게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C의 로그 B의 A라고 써도 괜찮다. 뭐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식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얘를 연립할 거야. 그런데 좌변 첫 번째 식의 우변은 3이고 두 번째는 9잖아. 이 9부터 맞춰주자. 우변부터. 그럼 좌변의 전체에다가 제곱을 할 거야. 즉 2A 플러스 B가 있는데 얘 제곱할 거야. 우변 3을 제곱해 줄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얘는 2에 4A 플러스 2B가 되겠지. 얘는 9가 돼.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식을 보니까 두 번째 식은 뭐라고 했냐면 2의 A 플러스 2B가 9라 그랬잖아. 따라서 4A 플러스 2B가 A 플러스 2B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4A가 A가 되는 거니까 우리 A는 0이라는 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인정할 수 있겠지? A는 0입니다.
자, 그럼 A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 구하라는 거. A에다 0을 대입하기 전에 우리 B부터 구하자. A에다 0을 대입할 건데, 요 식에다가 A에다가 0 한번 대입해 볼게요. A에다 0 대입하면은 2의 2B는 9가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2의 2B는 9. 아니면 첫 번째 식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여기다가 A 0 대입 한번 해봅시다. 그럼 2의 B승이 3이잖아. 물론 여기도 뭐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랬을 때 얘 돌려줘봐. 요 식에 의해서 돌려주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3이 b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b는 이렇게 로그로 표현되는 식입니다. 자, 이제 구하라는 걸 보니까 3 곱하기 2의 2의 2승 이거의 b분의 1승을 구하라라는 거지. 대입만 하면 돼. a에다 0 대입하자. 모든 수의 0승은 1이니까 뒷부분 얘가 1이야. 따라서 3의 b분의 1승이야. 그런데 또 하나 로그에서 역수 관계가 있어. 즉 로그 a b는 로그 BA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역수관계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 B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분의 1은 B가 지금 로그 2의 3이니까 역수 취해주면 로그 3의 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구하라는 거 다시 여기 3에다가 B분의 1은 로그 3의 2가 되는 거겠지. 근데 또 뭐라 그랬어?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다라고 했지. 따라서 2 로그 3의 3이니까 로그 3의 3이 1이지. 따라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40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로그 문제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A는 로그 2의 6이고, 그리고 로그 8은 2의 3승의 6이잖아. 그럼 3, 요거는 분모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3분의 1 로그 2의 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로그 2의 6을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해봐. 얘는 그럼 x라고 생각하면 x 더하기 3분의 1x잖아. 따라서 a는 3분의 4x지. 3분의 4 x가 되는 거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루트 2의 전체 3 곱하기 a 자리에 이제 요거 집어넣어봐. 3분의 4 로그 2의 6이다. 계산하면은 루트 2에다가 자, 이 4는 또 이 위로 기어 올라가죠? 제곱으로 거듭 제곱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럼 로그 2의 6의 4승 이렇게 되는 거겠지. 6의 4승. 아니면 요거를 올라가기 전에 얘는 이렇게 하자. 잠깐만.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 루트 2를 먼저 4승을 해주지 뭐. 루트 2를 4번 곱하면 얼마야? 2에다가 4가 되겠지? 여기에다가 이거의 로그 2의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따라서 얘는 좀 전에 나왔던 것도 똑같이 얘랑 자리 바꿔줄 수 있지? 따라서 6의 로그 2의 4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로그 2에서는 얼마야? 2잖아. 따라서 정답은 3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41번. 다항 함수가 나왔는데 이거 뭐야?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무한 수열이지. 무한 수열 중에서 분모와 분자가 기본적인 꼴로 나와 있는 기본 수열입니다. 기본적으로 값이 2가 나왔잖아. 0이 아닌 수렴하는 값이 나왔어. 그러면은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야 돼. 맞지? 그런데 분모는 1차식으로 나와서 그럼 반드시 분자도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fx가 되고 자 전개해볼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데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 된다고. 즉 분자도 1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fx는 얘는 x세제곱을 날려주기 위해서 무조건 x세제곱 있어야 되고 그리고 3x제곱도 날려야 돼.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x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돼야 되잖아. b가. 여기는 1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1분의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5x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5x랑 마이너스 3x 계산하면 2x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인 이제 뭐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상수는 k라고 둡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식은 뭐야? 그냥 1 대입하면은 0이란 얘기잖아. 즉 f1이 0이란 얘기잖아. 따라서 f1이 0이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플러스 k 얘가 0이라는 소리지. 자, 따라서 k는 6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이거 6 3에 3이죠? 3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f0은 k 값이 되는 거니까 1번이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연서, 이혜서, 이상혁 3명 시청하고 있는 거야? 자, 42번 문제. 자, 접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것도 꼽표시. 연속 조건 3가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값 존재. 그지? 그리고 두 번째, 극한값 존재.
그리고 세 번째, 그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아야 된다. 이 연속 조건에 관련해서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자, 그랬을 때 이 절대값을 기준으로 이 첫 번째 절대값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 구간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큰 구간을 말해 주는 겁니다. 즉 기준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2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게 마이너스 2하고 2가 돼 있을 때 이 사이 값에서 말고 이 바깥에 마이너스 2보다 왼쪽, 2보다 오른쪽에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리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 쭉 그리고 쭉 떨어졌다가 여기서도 쭉 똑같은 직선이니까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점의 좌표는 뭐냐면 마이너스 2, 대입해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지. 요 점의 좌표는 2, 2 대입하면 3이 되는 거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다가 이 2차 함수를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이 2차 함수, 위로 부르긴 2차 함수를 표현을 할 건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2에서도 연속이어야 돼.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2차식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따라서 첫 번째 식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를 집어넣은 거는 역시 2,3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2를 집어넣은 건 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를 해주잖아. 그럼 3이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 두 번째 식 정리해 줄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위의 식에서 아래식 a제곱하고 b제곱을 동시에 날려줄 수 있겠네. 빼줍시다.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날라가고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8a 위에서 아래식 빼주면 플러스 빼주면 날라가겠죠. 그다음 b도 날라가고 다 날라가네. 위에서 아래 빼주면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아무 식에다 또 대입을 해봐.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에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주고 플러스 b를 해준 결과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제곱해주면은 4분의 1이야 이거. 4분의 2분의 4에다가 얼마야? 이거 2분의 4, 2분의 5 제곱해주니까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따라서 b는 4분의 25가 넘어가서 4분의 2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두 식을 더해주면 답 계산 되겠습니다. 자, 이 43번 다시 시작해서 이 43번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요거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이 상수항 뭐 맞춰주는 요 과정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틀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풀이를 한번 해주자면 첫 번째 식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얘가 0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 x가 2y일 수도 있고 두 번째 x 플러스 y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y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각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아래식에다 대입하는 문제죠. 첫 번째 케이스 x에다가 2y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4y제곱에다가 8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7이다. 따라서 7y제곱이 7이니까 y제곱은 1이고 y는 풀마 1이 되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자 y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그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1이면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x에다가 마이너스 y 집어넣어 볼게. 그럼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은 아래식에다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은 2y 제곱이 되겠지. 2y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 제곱 똑같네, 그치? 2y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7이다. 아래식에다 대입한 겁니다. 그럼 y제곱은 7이라는 얘기니까 역시 y제곱은 7이란 얘기죠. 7.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y 두 개 구한 다음에 두 가지 케이스의 답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자, 2차 부등식이니까 최고 차이계수가 플러스야. 그러면 케이스가 3개가 있잖아. 이렇게 되거나, 한 점에서 접하거나, 또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거지. 그런데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은 위에서 놀아야 되는 거겠지? 모든 실수가 위에서 놀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되는 거네. 그 다음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다, 0도 허용되는 거니까 얘도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0보다 모든 실수에서 커야 되는데 0보다 크지 않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지? 따라서 얘가 안 되는 거지? 따라서 세 번째 케이스는 안 돼. 그럼 판별식이 첫 번째 케이스는 0보다 작다. 그지? 그 다음 얘는 0보다 같다 이거니까 정답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ac 4k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정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지. 이거 귀찮지만 근해 공식 쓰셔야 됩니다. 근해 공식 쓰면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2 하나의 작은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4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8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이 사이 값을 가져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얘들아 루트 8은 2. 얼마 얼마잖아.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4. 얼마 얼마야. 그리고 루트 8은 마찬가지로 역시 2. 얼마 얼마니까 우변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0. 얼마 얼마가 될 거야. 즉 마이너스 4. 얼마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우리가 구하는 값 k가 그 다음에 0. 얼마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개수는 둘, 넷, 5개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합성함수로 나왔죠. 자, 합성함수 요거 전개를 한번 해볼게. g, fx는 fgx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 g에다가 자 fx는 뭐였냐면 3x-2 였습니다. 그 다음에 f에다가 gx는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요거를 x자리에다 또 집어넣을 거야.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럼 2에다가 3x-2의 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3에다가 2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전개해보면 3, 3, 9 2, 18x제곱 마이너스 6, 2, 12, 24x 플러스 4, 2, 8에다가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x제곱 플러스 3이다. 자, 좌변으로 넘기면 1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6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가 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24다. 정답은 2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합성함수의 규칙 찾는 문제가 되겠다. f1x가 주어진 상태에서 fn 플러스 1x에 대한 규칙이 주어진 문제지. 자, 먼저 이 주어진 이 식에다가 지금부터 1을 대입해 볼 거야. 1을 대입하면 f2x는 f1 도트 f1x다 이렇게 갈 수 있고 f1x가 주어진 게 이 식이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x분의 x-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f1x에 있는 이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기만 하면 f2x를 구할 수 있다. x분의 x-1 분의 x분의 x-1 마이너스 1. 자, 얘 차분히 정리를 해봅시다. 자, x분의 x-1 분의 통분 x로 할게. x-1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따라서 x가 지워지네. 그리고 번분수,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이 되니까 분모끼리 약분을 시켜주고 번분수를 취해주면
x-1분의 마이너스 1이 f2x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지. 다시 한번 밑줄 친 부분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 2를 대입한다면 f3x를 구할 수 있겠네. 자, f3x는 f1에 f2x 이렇게 합성해주면 된대. 그런데 우리 f2x는 아까 x-1분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해냈으니까 f1에다가 x-1 마이너스 1. 자,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는 동그라미 친 여기 부분 x 자리에다가 이제 얘를 또 집어넣으면 f3x를 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지. 자, 그러면 x-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찬가지로 x-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만 정리해주면 f3x를 구할 수 있겠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부분 또 통분하자. x-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이너스 1이 지워지겠지?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결국 x가 나왔네. 자, 이 x가 나올 때까지만 해주면 돼. 아주 착한 문제네. 3번 만에 끝났죠. 따라서 우리 f4x를 구해보려고 노력하잖아. 그럼 밑줄 친 부분에다 3 대입해야 되겠지. 3 대입하면 f1에다가 f3 x를 계산을 하는 건데 우리 f3x가 x라고 구해냈잖아. 따라서 얘는 f1x랑 똑같은 거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처음에 주어졌던 x분의 x-1이랑 똑같다. 결국에는 f1, f2, f3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f4는 f1이랑 똑같고 당연히 f5는 f2랑 똑같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구하라는 것은 우리 f2016을 구하래. 얘를 구하란 얘기지. 그럼 2016은 3으로 나눠볼까? 3으로 나눠주면 3, 6, 18, 21, 37에 21. 자, 딱 떨어지네. 딱 떨어지니까 3의 배수. 결국 F3X랑 똑같은 형식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F3X가 아까 X였잖아. 따라서 F2016X도 역시 X다라고 놓을 수 있겠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7번 문제.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네. 자, 이거는 f' 접점의 x좌표 1,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진 거고 또 하나 1,0이 fx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fx에다가 1,0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니까 f1은 0이라는 것도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자, 여기서 꽃표시 또 하나 나온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당분간 계속해서 정리해줄게. 외울 때까지. 도함수 정의.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 그림을 딱 인쇄를 해 머릿속에. 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a다 라는 게 첫 번째 도함수 정의가 됐었지. 수능 목적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여기 구하라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n을 갖다가 우리 n을 h분의 1로 치환할 거야. 치환. 그제?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가겠니? 자, 얘들아, 여기서 양변이 h는 그럼 h를 곱해주고 n으로 나눠줘봐. 결국 h를 우리 n분의 1로 치환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럼 무한대분의 1이 h가 되겠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다. 따라서 h는 0으로 가는 거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n 있지? 요 n은 아래로 h분의 1로 쓰니까 h분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f 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n분의 1도 마찬가지로 h로 바꿀 수 있겠네. 따라서 2h라고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아까 f1이 0이라고 구했잖아. 따라서 빼기 f1은 0이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지? 결국 이렇게 도함수 정의, 첫 번째 도함수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보면은 여기서 h와 h가 맞아야 되잖아. 부호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h, 여기는 h니까 이 아래에 있는 거를 2로 고쳐줘. 그러면은 밖에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네. 그지? 곱하기 2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박스 친 부분이 첫 번째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f'1이 되는 거겠지?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정답이다. f'1은 우리 마이너스 2라고 구했잖아.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다라는 4번이 정답입니다. 48번 문제. 직선에 평행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라. 자, 이 문제는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그런데 직선 y는 2x 플러스 3에 평행하되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기울기가 2라고 주어진 경우지. 따라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2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요 놈은 기울기가 2기 때문에 2x 플러스 k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지. 자, 정석적인 풀이 방법. 우리
그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쓸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하고 그리고 y는 2x 플러스 k하고 접하는 거잖아.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란 얘기다. 연립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는 2x 플러스 k다 라고 놓을 수 있겠지? 자, 우변으로 전부 다 넘겨볼게. 그러면 x제곱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인데 얘가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따라서 짝수 판별식 쓰면 339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접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k는 9다 라고 쉽게 풀이를 할 수 있겠지. 자, 48번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기울기가 2라고 주어진 상태야. y는 2x 플러스 k 얘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접선 해방 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접점이야, 접점. 접점을 모르니까 우리는 A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접점의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아까도 봤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겠지. 기울기는 이 2차 함수를 미분을 해.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여기다 접점의 X좌표인 A를 대입하면 기울기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2라고 주어진 거잖아. 따라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a는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3이고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곡선에다 3 대입해봐. 마이너스 9 플러스 38에 24. 따라서 15가 되겠지. 즉 우리가 구하는 이 직선은 3,15를 지나는 직선이네. 볼까? 3,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물론 3,15를 여기다 대입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y-15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기울기는 2 그리고 x-3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5 해주면은 플러스 9 이렇게 정리가 된다. 따라서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49번 문제. 세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구하라 라는 거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야. 맞지? 물론 셋 다 평행해도 삼각형 안 만들어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셋 다 평행하지 않아. 그런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런데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는 경우는 빼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단 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씩 정리해 볼게. y는 2x 플러스 4다. 두 번째씩 정리해 줄게. 2y는 3x-6이고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3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두 직선 평행하지 않은 거니까 이 경우도 없겠네. 그치? 이 경우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2y는 mx 플러스 1 역시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mx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냐면 이 기울기 2분의 m이 2분의 3이거나 2라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첫 번째 그림처럼. 따라서 2분의 m이 첫 번째 2인 경우 따라서 m이 4라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2분의 m이 2분의 3인 경우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따라서 m은 3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래서 m이 3과 4 두 개의 값을 가지니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7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하는 문제지. 자, 따라서 우리 X-A제곱 플러스 Y-A제곱 반지름 A제곱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됐을 때 동시에 접하는 원을 생각해봐. 원이 잘 안 그려져. 이렇게, 그지? 자, 그래 놓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지? 따라서 a, a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반지름이 되겠지. 따라서 원의 중심의 x좌표, y좌표와 반지름이 모두 같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점 3,1을 지난데 그럼 3,1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네. 그지? 3 대입해볼게. 3-a제곱 플러스 1-a제곱은 a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제곱이네. 따라서 a제곱이 날라가. 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0은 0이 나와.
뭔가 2차식이 나왔어. 짜증나게. 그지?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원은 사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왔었던 거야. 3,1을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나왔던 거야. 이렇게 크게. 하나가 더 나왔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원이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랬을 때 두 원의 중심상의 거리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이 점 하나를 작은 걸 알파라고 할게. 그럼 y좌표 알파 되겠지?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베타, y좌표도 베타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마. 왜? 문제 보니까 두 주원의 중심상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거지. 따라서 알파, 알파와 베타, 베타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거네. 그러면 우린 결과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자 x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고 y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한 겁니다. 여기다 루트를 취해주면 정답이겠지. 결국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지. 그러면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8이다 라고 놓을 수 있고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니까 10이다 라고 놓을 수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8 대입해봐. 88에 64. 그 다음에 10 대입해봐. 40. 따라서 얘는 24가 되는 거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24야. 그럼 두 개 계산하면 48이겠네. 거기다 루트를 취해주면 16 곱하기 3이 48이잖아. 16은 4로 나와서 4 루트 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정답은 4번. 자, 51번 문제. 자, 이거는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부등식의 영역 파트가 빠졌어. 사실은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이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지만 이 안에서 조금 계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풀이는 해주도록 할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등식의 영역은 이제 빠졌습니다. 올해 안 나올 겁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떠한 y는 0보다 크다니까 x축을 말하는 거겠지.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x축, y축.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원은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반지름이 4보다 작다. 요거는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등식의 영역은 안 나옵니다. 이 원의 내부를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니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0이네.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네. 이 안에 쏙 접하게 되겠지. 그랬을 때 부등호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동그라미 원의 외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공통된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조금 이따 그림으로 다시 그려줄게. 자, 그 상태에서 또 y는 0보다 크다. y가 여기니까 이 위쪽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부분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러한 원이 있었어. 그리고 또 이러한 원이 있겠지.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해당되는 부등식의 영역은 여기 색칠. 잘했지. 자, 여기 영역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야, 얘. 얘를 우리가 구하는 값을 k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식을 변형을 하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k입니다. 식을 변형을 해주자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8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8 플러스 k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따라서 8 플러스 k가 우리가 구하는 거에 반지름의 제곱이란 얘기지. 자, 2,2 원의 중심을 갖지. 2,2인데 여기서 아까 처음에 여기가 2였어. 좌표가 2였지. 반지름이 2니까 여기도 2였어. 2,2는 한 요 정도 될 거야. 자, 이 2,2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k 값에 따라서 원을 그릴 건데 이 부등식 요 색칠된 영역에 닿아야 돼. 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최소값은 요런 조그만 원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리고 가장 큰 원을 생각해보면 원의 중심은 얘가 됩니다. 자, 가장 큰 원을 구한다면 요 점이 아까 마이너스 2,0이었지? 요 점을 지나는 이러한 큰 원. 다시 한번 중심은 얘입니다. 이러한 원이 바로 그때가 k값은 최대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최소값은 뭐냐면 첫 번째 원, 이 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요 원이 두 개가 접할 때네. 자, 접할 때니까 중심상의 거리를 구해.
즉 2점하고 0,0하고 2,0하고 거리를 구했을 때 그게 반지름의 합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0,0 중심이 0,0이었고 2,2였잖아. 두 개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4에다가 4니까 2루트 2가 되겠지. 2루트 2가 되는데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2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반지름은 루트 8 플러스 K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2를 넘겨서 2 루트 2 마이너스 2는 루트 8 플러스 K니까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당황하지 말고 제곱해보자.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도 제곱할 거야. 그러면 4, 2, 8 마이너스 4, 8 루트 2에다가 플러스 4가 될 거고 우변은 8 플러스 K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는 8만 지워주면 되겠네. 4 마이너스 8 루트 2다. 이게 바로 최소값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최대값은 뭐냐면 최대값은 우리가 구하는 원이 이 원이잖아. 이 큰 원이잖아. 이 큰 원이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겠네.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2하고 0을 대입했을 때 K값을 구해주면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다.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얘가 8 플러스 K다. 따라서 K는 20에다 8 빼니까 12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4 마이너스 8 루트 2 최대값은 12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6 마이너스 8 루트 2가 되는 거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2번 문제. 2fx 플러스 3gx의 부정적분이 주어져 있어. 결국 2 곱하기 fx 플러스 3gx. 자, 이거를 전체를 적분을 한대. 인테그럴 dx. 자, 얘를 했더니 x 10승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진 거고 마찬가지로 아래식도 3 곱하기 fx 마이너스 2 곱하기 gx를 적분하래. 인테그럴 dx.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x의 5승 플러스 3x 플러스 2다 라고 주어진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좌변 전체를 첫 번째 식에서 좌변 전체를 미분해봐. 그러면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이 안에 게 쏙 나오겠지. 2fx 플러스 3gx만 나올 거야. 전체 미분한 거야. 그럼 우변도 미분하면 10x 9승 플러스 2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겠지.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아래식도 좌변 전체를 미분해봐. 그러면 3fx 마이너스 2gx가 나올 것이다. 자, 그 다음 우변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5x 4승 플러스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fx잖아. 그러니까 gx를 날려버립시다. 그럼 위의 식에다가 2배, 아래 식에다 3배를 해주면 되겠지. 위의 식에다 2배 해주면 4fx 플러스 6gx는 2배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x 9승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아래식에다가는 3배 해줄게. 3배 해주면 339 fx 마이너스 6gx는 3배 마이너스 15 x 4제곱 플러스 9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따라서 gx를 날려주기 위해서 두 식을 더해봐봐. 더해주면 좌변은 얘네들이 날아가서 13fx만 남고 자, 우변은 더해주면 20x 9승 마이너스 15x 4승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따라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13 곱하기 f0은 자,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서 13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0은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부정적분 문제였습니다. 자, 53번 문제. 53번 문제는 두 그래프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런데 이 무리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이과 과정이야. 그렇다면 우리 적성고사는 문과 과정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루트를 적분하는 내용은 아니겠지. 그런데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y가 중심이 됐다면 위에서 아래식을 빼준 다음에 적분해주면 돼. 그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빼준 다음에 적분을 해도 넓이가 나와. 그런데 오른쪽 식에서 왼쪽으로 빼주는 그 방법은 y가 중심이 아니라 x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즉 주어진 요 식을 x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양변을 제곱할게. y제곱은 1-4분의 x. 자, 따라서 4분의 x가 넘어가자. 4분의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결국 x는 마이너스 4y제곱 플러스 4. 이렇게 x를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 식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주자. 양변 제곱하면 y제곱은 1-x. 왼쪽으로 넘기면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는 거야. 끝났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 오른쪽 식에서 왼쪽 식을 빼주게 되면 오른쪽 식이 아까 요거였죠. 마이너스 4 y제곱 플러스 4에서 왼쪽 식 요거였죠. 이걸 빼주면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dy 이렇게 x하고 y하고 입장이 바뀌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안에 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 y제곱 플러스 3이네.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돼. 자, 적분을 해주자면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3y에다가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0은 없어지니까 답은 2다 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계산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딱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풀고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4번 문제. 적분에서 속도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나올 가능성 매우 높겠죠. 이거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속도 그래프만 주어지면 끝나. 모든 게 끝나. 볼게. 자,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각각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버려. 자, 요 삼각형 넓이 구해보니까 우리 요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밑변은 1, 높이는 2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서 넓이는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쉽게.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2, 높이는 2, 가로 세로는 2, 2니까 4. 마찬가지로 여기 1, 요 삼각형도 1, 요 삼각형도 1. 끝났어. 자, 0초부터 1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얼마일까? 위치 변화량은 아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1초부터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얼마? 아래에 4가 있으니까 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위치 변화량이. 그리고 3초부터 4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4초부터 5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1, 5초부터 6초까지 위치 변화량은 1이 되는 거야. 자, 이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속도 반대 개념이 있지만 이동거리 차원에서 설명을 해줘 볼게. 0초부터 1초까지 이동거리는 1이야. 마이너스 없잖아, 이동거리는. 그리고 1초부터 3초까지는 이동거리가 4, 3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 1, 4초부터 5초까지 이동거리 1, 5초부터 6초까지 이동거리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이동거리 문제로 나왔다. 그럼 0초부터 6초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1, 4, 1, 1, 1 더해서 5, 6, 7, 8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0초부터 6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하래. 그럼 0초부터 4초까지는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6이겠지. 그리고 4초부터 6초까지는 플러스 2가 되겠지. 따라서 상쇄가 돼서 위치 변화량 0초부터 6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마이너스 4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해석해보면 지금 여기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쳐. 그랬을 때 0초부터 1초까지는 뒤로 1 가는 거고 1초부터 3초까지는 뒤로 4를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3초에서 4초까지는 뒤로 또 한 칸 더 가는 거야.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4초부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돌아오고 또 6초까지 1만큼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즉 이동이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이러한 이동이 되는 거겠지. 그랬을 때 문제는 뭐야? 원점과 최대 거리 구하라고 했잖아. 최대 거리 마이너스 6이지 뭐. 그치? 따라서 최대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6이 정답이 되는 거겠다. 가장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 왼쪽으로 6칸 일대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들을 전부 다 구해서 적분하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5번 문제. 경우의 수 문제지. A, B, C, D, E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의 문자를 뽑는다. 그랬지.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할 건데 사용된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가 3개래. 자, 그럼 볼게. 지금 총 4개의 문자를 뽑을 거야. 4개의 문자를 뽑을 건데 예를 들어서 A, B, C가 서로 다른 문자 이렇게 3개가 돼. 그럼 나머지 다른 하나는 다른 거 D, E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 B, C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답이 된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문자 사용된 개수가 총 3개란 얘기네. 즉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5, C, 3. 그지? 자, 그럼 5개 중에서 3개가 뽑혔어. 예를 들어서 A, B, C가 뽑혔다고 치자. A, B, C가 뽑혔다고 치자. 그럼 이 A, B, C 중에서 하나는 2개를 사용하겠지? A가 2개 사용될 수도 있고, B가 2개 사용될 수도 있고, C가 2개 사용될 수도 있잖아. 따라서 그 2개 사용되는 놈을 뽑는 경우의 수가 3C1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럼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A, B, C 예를 들어서 A가 뽑혔다고 치자.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중복된 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을 때는 4팩토리얼 나누기 중복된 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는 거겠다.
자, 그래서 5C3은 5C2와 똑같아. 10이 되고, 3C1은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4, 3, 2, 1, 2, 1 나눠주면은 12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36에다가 360이 정답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56번 문제.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왔는데, 이 나머지 정리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 문제는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였어. 자, 뭐냐면 다항식 4차식을 전개한 다음에 2차식으로 직접 나누게 해주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또 중간에 계산 실수도 반드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도 한번 정석적인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 다시 말하지만 직접 나누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줄 거야.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우리 x제곱 플러스 2의 4승을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랬을 때 몫은 몰라. qx라고 설정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했다. 이거지. 4차식이 아니라 8차식 나오지. 이거 전개하면 8차식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서 x제곱 플러스 1 요 놈을 우리 t라고 치환을 할게.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이 t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은 t 플러스 1이 되는 거겠네. 따라서 t 플러스 1의 4제곱, 얘는 t제곱 곱하기 qx, 그 다음 플러스 rx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결국에는 우리 t 플러스 1의 4제곱을 t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거야. 자, 그럼 t 플러스 1의 4제곱은 t 플러스 1의 제곱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얘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겠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거 전개해야 돼. 그럼 전개하면은 t 4제곱 a 여기서 또 한번 정리 혹시 높아심에 한 3개짜리 제곱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a제곱 앞에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세 번째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ab 교차의 곱을 2배씩 해준 거다. 자, 이 정도 내용은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두 번째 거 제곱, 그리고 세 번째 거 제곱에다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곱한 다음에 2배, 그러면 4t 세제곱, 그리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곱한 다음에 2배 4t,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 곱한 다음에 2배 2t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결국 뭐냐면 이 식을 갖다가 우리 t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야. 그런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t 4제곱은 나눠줘봤자 없어. 0이야 나머지. 왜냐? t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고 얘도 날아가. 결국 우리는 뭐냐면 나머지가 4t 플러스 1이잖아. 4t 플러스 1을 t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결국 4t 플러스 1을 t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t를 원래대로 돌려줍시다. t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지. 따라서 4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을 갖다가 또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1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 따라서 얘는 4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이지. 따라서 4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어차피 이 1차식이잖아. 얘는 차수가 더 작잖아. 차수가 더 작은 거를 t제곱으로 나눈대. 그럼 당연히 그냥 그대로가 답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나머지는 얘가 되는 거겠다. R 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치환해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도전을 했어도 되는 문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건 4차식 전체적으로 다 전개해서 계산을 했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맞췄다? 희열을 느껴? 아니야.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적성고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전체를 전개해서 계산해서 맞춘다는 사람은 차라리 안 맞추는 것보다 낫다. 다른 문제를 더 풀어주는 게 낫다라고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문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와 PB가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합집합의 최소값, 합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자, 간단하게 일단 PB가 더 커. 따라서 합집합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이 안에 쏙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냥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 최대값은 A가 있는데 또 B가 있었잖아. 공통된 게 하나도 없는 이 그림이 나온다면은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 두 번째 최대값 구할 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합집합이 1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1이 넘어가 버리면 전체 합이 1이니까. 그치? 따라서 A가 지금 4분의 1이야. 그리고 B가 2분의 1이야. 두 개 더해주면 4분의 3이지. 따라서 1이 안 넘어가니까 그대로 정답.
그 다음에 또 이때는 합집합 얼마? 그냥 b 자체니까 2분의 1이 정답.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4분의 2에다 4분의 3 더해서 4분의 7. 자, 이 문제는 1분 만에 풀어서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분의 7입니다. 자, 58번 문제.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돈의 수의 차가 3 이하일 확률 구하라 라는 거지. 자, 확률 문제는 원장님이 계속 말하지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좀 체계가 잡힙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돈의 수잖아. 그러니까 36이 전체 경우야. 분모가 36이라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차가 3이래. 차가 3 이하래. 그러면은 두 수의 차가 나온 3 이하인 거는 0이 될 수도 있지, 첫 번째. 그리고 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 이하라고 했으니까 3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야. 자, 차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눈의 수가 차가 0이 되는 경우는 몇 개야? 0, 다 일일이 써야 돼. 1, 1, 6,6까지 되는 거겠지. 그래서 6개가 되겠다. 그 다음 차가 1인 경우는 1,2, 2,3, 3,4, 4,5, 5,6. 그런 다음에 또 자리 바꿔도 되겠지. 2,1도 되겠지.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 바꾸는 것까지 두 가지 경우 생각해서 총 10개가 되겠다. 간단하게. 그리고 차가 2인 경우 제일 적은 1,3 그리고 2,4 그리고 3,5 그리고 4,6 여기다 마찬가지로 자리 바꿀 수 있겠지. 3,1도 된다는 얘기야. 결국엔 4개에다 곱하기 2에서 8개가 되는 거겠지. 마지막으로 차가 3인 경우는 1,4 2,5, 3,6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총 6개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16개에다가 그 다음에 14개니까 30개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66에 36, 65, 30, 6분의 5가 정답입니다. 자, 59번 문제도 마찬가지 확률 문제로 나왔습니다. 정사각형 ABCD 4변. 자, 정사각형이 있다. A, B, C, D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A, B, C, D라고 반드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은 아니야. 왜냐면 A, B, C, D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원순열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색이 있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 자, 빨간색 A라고 할게. 파란색 그 다음 노란색 A, B, C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칠할 거야. 각 변에다가.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칠해진 변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PX는 2. 즉 빨간색이 2개 선택될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변 A, B에다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3개겠지. 두 번째 BC도 3개. CD도 3개, 그 다음에 AD도 3개.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승 81이라는 거. 이거 먼저 생각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빨강색이 A라 그랬지. 스몰 A가 칠해지는 게 4개 중에 2개가 되는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4개 중에서 빨간색이 칠해질 2개를 고르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돼.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H라고 여기다 A 칠했다고 치자. 이제 나머지 두 변에다가 이제 A를 제외해야 됩니다. A를 또 칠하면 빨간색이 3개 혹은 4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에다가 B와 C 중에 하나를 칠해도 됩니다. 물론 중복 허용됩니다. 따라서 A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 그 다음에 C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죠. 자, 답은 81분의 4C2는 6이야.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2, 6, 22, 24 얘가 되겠지. 따라서 3으로 나눠주면 27분의 8.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문제 간단하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60번 문제. 평균과 표준편차가 주어져 있고 임의 추출한 크기가 주어져 있다. 통계적 추정이죠. 추정 관련된 맨 마지막 통계 마지막 파트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일단 크기가 n이다. 모집단의 크기가 n이야. 그리고 평균이 곱표지죠. 평균이 스몰 m으로 주어져 있다.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주어져 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추정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크기가 n일 때 변함없습니다. 그대로 모집단과 똑같이 m입니다.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자, 분산은 어떻게 돼? 원래 거에다가 나누기 n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바뀌느냐? 원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시그마겠잖아. 그래서 이 시그마를 가지고 루트 n으로 나눠준다. 일단 이 식을 정리를 해줘야지 수능에서도 나오는 공식이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추정일 때 자, 구하라는 건 지금 뭐냐면 P 31 정규분포가 이렇게 주어졌다. 35 요거를 구할 건데 이거보다
0.86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n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z로 돌려줘야 되겠지. z로 돌려줄 거야. 31을 z로 돌려줄 거야. 그런데 표준 편차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가 n일 때는 루트 n분의 6, 즉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 표준 편차는 이 문제에서 표준 편차는 원래는 6이었는데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게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n분의 6 분의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값이 31, 여기서 평균은 변함없이 그냥 모집단과 똑같이 33이겠지. 자, 마찬가지로 35도 마찬가지로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6이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5에서 평균을 빼주면 된다. 요거를 구해주는 거지. 자, 따라서 간단하게 얘는 위에가 2야. 마이너스 2. 그럼 번분수 쳐주자. 즉 마이너스 2였고 그 다음에 분모는 루트 n분의 6이었으니까 약분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n이 되는 거겠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계산하면 3분의 루트 n이다. 이렇게 얘를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n, 3분의 루트 n이니까 가운데 센터가 0이지.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센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딱 대충 이렇게 대칭되게끔 잡았어. 여기가 3분의 루트 n이라고 칠게. 그랬을 때 요 넓이가 지금 0.86이 나오는 값을 구해보자. 0.86, 그럼 이 절반은 얼마나 얘기야? 나누기 2 해주면 0.43. 요 넓이가 0.43이 나오는 값이 얼마야? 요 넓이가 0.43, 43이 나오는 값이 표를 보니까 1.5란 얘기네. 그럼 봐봐. 이 3분의 루트 n이 지금 우리는 0.8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더 커야 되잖아. 그러면 3분의 루트 n이 얼마였어? 아까 1.5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1.5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 0.86보다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3분의 루트 n이 1.5였지. 1.5는 2분의 3.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가 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3 곱해주면 2분의 9 루트 n, 따라서 양변 제곱해주면 4분의 81은 n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따라서 n은 20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정답은 21이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